안녕하세요. 인생 거저 사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이번 내용은 10월 29일자 그 제프 베조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존. 네, 그 제프 베조스 상당히 유명하죠. 킨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으로 전 세계를 다 연결해 놓고 이제는 그 워싱턴 포스트지까지 아마존 거가 되고 이제는 이제 우주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Where is Amazon's Jeff Bezos headed next? 그 제프 베조스는 다음을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다음 행보가 뭘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Invent and Wonder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뉴 책에서 이제 Looking up to the space 그가 우주로 향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It has the largest window in the space. 그 우주로 향한 커다란 창문도 있고요. Reclining seat.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6개의 의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루 엣지, 아주 파란색 손잡이. 패신저들이 이제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있을 때 float weightlessly. 무중력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파란색 엣지, 모서리.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if it is not rarefied enough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커다랗게 이렇게 희귀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래요. Imagine if one of the fellow passengers were Jeff Bezos, gazing down onto the planet that is spanned by his digital conglomerate Amazon.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제프 베조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하고 있냐면요. gazing down.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The planet.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is digital conglomerate. 그의 디지털 거대 기업 아마존에 의해서 다 spanned by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번 베조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가장 the richest inhabitant, 가장 부자인 지구를 내려다보는 가장 부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조스의 그 블루 오리진, 베조스의 프라이빗 벤처, 민간 그 벤처 기업, 민간 벤처 산업인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블루 오리진이 사람을 태워서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우주로 이제 날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제프 베조프가 he will be and is indeed eager to be one of the first private citizen to blast himself onto space. 아마 그 사람이 우주로 가는 최초의 민간인 중에 한 명이 될 것을 이 사람이 아주 eager 아주 상당히 열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already you shudder to think of Miss Bezos' peal of laughter. 이게 peal of laughter ringing through the heaven. 이미 당신은 그 하늘에서 막 ringing 울려 퍼지고 있는 큰 웃음소리. peals of laughter. 큰 웃음소리. 누구의 큰 웃음소리냐면 미스터 베조스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shudder. 아주 전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단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단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이것이 it is easy to assume that for the 56-year-old man who has and sell everything 이렇게 56살의 이분, 이 베조스가 56살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이 56세의 이 남자한테 있어서 이 스페이스 투어리즘은 아마 ultimate vanity project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쉬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vanity project가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56세 이 남자한테 있어서 우주 여행이라는 게 뭐냐? 우주 여행이 베너티 프로젝트의 얼티메이트, 아주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너티 프로젝트를 저는 그래서 과시성 프로젝트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허영심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어떤 현실?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뭐 그런 하여튼 프로젝트, 허영심 프로젝트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딱히 번역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 베너티 프로젝트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베너티 프로젝트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과시성 그런 프로젝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베조스가요, 렌치 인 웨스트 텍사스, 그의 그 텍사스 서부에 있는 그의 렌치에서 로켓을 발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he has a rippling physique, 아주 물결, 뭐라 그러나 잔물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his bald hair, 그의 그 벗겨진 머리는 resembles that his idol, 그의 그 우상인 캡틴 Jean-Luc Picard in Star Trek,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캡틴하고 피카르드 선장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죠. 사실은 he is fulfilling a childhood dream, 그는 어릴 적 시대의 꿈을 fulfilling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982년에 그 사람이 이 스쿨메이트 동창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Space, the final frontier, meet me there. 우주, 최후의 개척지요.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 이 제프 베조스는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우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무리 뭐 돈 많은 남자가 56세의 남자가 이게 혹시 베너티 프로젝트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his space quest as a combination of midlife crisis and money to burn would be underestimating the missionary zeal that drives Mr. Bezos. 그 이런 중년의 어떤 위기,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와 money to burn, 아주 그냥 엄청나게 넘쳐나는 번, 다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의 결합이다. 뭐가? 스페이스 퀘스트가, 우주 탐사가 그 뭐 중년의 위기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결합이다 라고 그냥 일축해버리는 것은, 이렇게 dismissing, 일축해버리는 것은 underestimating, 상당히 그 과소평가하는 거죠. 뭐를? 그의 엄청난 missionary zeal, 엄청난 열정, 이 미스터 베조스를 막 끌어올리는, 몰고 가는 엄청난 그의 missionary zeal, 열정을 underestimating,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너티 프로젝트가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Invent and Wonder라는 그런 책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collection of 23 years of letter to Amazon shareholder and other musings. 그러니까 이 책은요, 23년 동안 그 아마존의 그 주주들에게 23년 동안 베조스가 보낸 편지를 모은 글인 거죠. 편지와 뮤징을 모은 글인 거예요. 뮤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색거리와 주주들한테 항상 보냈던 그 편지를 모아서 낸 그 전집이 Invent and Wonder라는 책에 아주 잘 illustrate, 이 사람의 열정이, 그죠? 노래방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질러, 그죠? 이런 열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에서의 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주가도 엄청 오르고, 오히려 아마존의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아마존의 통수권을 확고하게 다시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아마존의 그 다음 행보, 예를 들면 우주면 우주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tantalizing hint, 아주 감질나는 힌트만 남겨놨대요. 대체적으로 이 책은 mostly backward looking, 주로 회고적인 내용이 되게 많고요. 아주 그 스트라토스피어 어떤 성층권, 그 대기권의 그 오존층이 있는 그 성층권, 그 지구 더 위에 있는 그 성층권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tantalizing 힌트, 아주 감질나는 그런 힌트만을 살짝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을 하냐 하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What that means for the future of Amazon is left frustratingly vague. 자, 모르는 단어는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은 그 frustratingly vague, 아주 답답할 정도로 아주 막연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내보이지 않고 살짝 아주 그냥 감칠나게 이렇게 살짝 아주 애매하게 나타내고 있나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 한번 쭉 보시고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두 가지의 이 사람이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블루 오리진, 이게 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존은 그 리테일이죠. 리테일 소매업이고, 블루 오리진은 이제 우주와 관련된 우주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면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트윈 옵세션, 퍼즐, 이 두 가지에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두 가지라는 것은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인데,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에 똑같이 옵세션,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되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it is difficult to imagine more different ventures than retailing and rocketry. 이 리테일링과 소매업과 로켓 실험, 로켓트리, 로켓 실험이라는 것보다 더 다른, 너무나 완전히 서로 다른 사업을 상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너무 다른 분야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두 기업이 레볼루셔너리 하다라는 것은 뭐 혁명적이라는 것은 이제 둘 다 혁명적이긴 한데, 아마존은 어떻느냐? There are a few more hard-headed ones than Amazon. 아마존보다 hard-headed 된 거는 거의 없다. hard-headed 그러면 아주 철두철미한, 냉철한, 현실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보다 더 이제 여기서는 차이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차이점, 아마존은 hard-headed한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 오리진은 어떠냐? 상당히 dreamy sounding 컨셉이죠. 상당히 꿈같은 개념인 거죠. 우주 시설 건설이라는 것은, 스페이스 컬러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dreamy sounding 컨셉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아마존은 상당히 utilitarian monument인 거예요. 공리주의적인 어떤 금자탑? 공리주의적인이라고 할 때, 공리할 때 공자가 저는 뭐 퍼블릭이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공하다 공부하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리, 이익을 취한다, 여럿의 이익을 취하는 게 우선인 게 이제 공리주의인데, 아마존은 공리주의적인 어떤 금자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ower price, 아주 가격을 낮추거나 speedier delivery, 아주 빠른 배송이라든지 greater variety, 다양한 그 상품들,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그 연산력도 상당히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런데 그 아마존이 유틸리테리안, 공리주의적인 그런 기업이라면 블루 오리진은 어떠냐?
블루 오리진의 비전은요,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거예요. 유토피아적.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적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 오리진의 비전은 어떻느냐? It is to enable to future where millions of people are living and working in space to benefit Earth.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우주에 살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구에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우주에서 살고 일하고 이런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이죠? 근데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뉴 셰퍼드라는 그 준궤도 그 orbital spacecraft 준궤도 그 우주 비행선인 뉴 셰퍼드가요 벌써 a dozen flight more 그죠? 12번 이상의 비행을 끝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flying tourist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주로 가는 여행객이 우주로 가기까지에는 it is years behind schedule for flying tourists to space.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자들이 우주까지 가기에는 계획보다는 좀 몇 년이 더 늦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곧 올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한번 보시고요. 뭐 이렇게 유틸리테리안 공리주의적인 게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익을 취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유틸리테리안적이고 그 블루 오리진은 유토피안적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또 두 회사의 또 다른 점이 뭘까요? 이게 두 번째인가? 하여튼 다른 점은요, transparency and velocity. 이 점에서 되게 다르대요. 뭐가 다르느냐? transparency, 투명도와 velocity. 왜 velocity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속도잖아요. 속도? 그런데 여기서는 자금의 회전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투명성과 자금의 회전율 면에서 되게 다르대요. 어떻게 한번 다른가 볼까요? 아마존은 사실은 퍼블릭 컴퍼니죠. Since it was 3 years old, 3년 됐을 때부터 아마존은 퍼블릭 컴퍼니예요. 그나말로 다 이제 누구한테나 주식회사인 거죠. 퍼블릭 컴퍼니,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의 its founding motto, 그 파운딩 모토가요. 설립 모토는 Get Big Fast. 아마존의 설립 모토는 Get Big Fast라는 거죠. Get Big Fast. 빠르게 규모 불리기. 빠르게 규모 불리기가 설립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규모를 굴리면서 사실은 이런 obsessive quest to innovate, 어떤 innovate에 대한 혁신에 대한 아주 과도한 집착이 있었죠. 그래서 혁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include a willingness to fail. 기꺼이 실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혁신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 실패까지도 다 감수한, 실패까지도 그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혁신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블루 오리진은 어떠냐 이거죠. 블루 오리진은 was kept secret for years after its birth in 2000. 2000년에 블루 오리진이 탄생했을 때부터 블루 오리진은 상당히 kept secret, 되게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아까 아마존이 퍼블릭 컴퍼니였다면 블루 오리진은 상당히 kept secret, 비밀리에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이거 토르투아즈다, 그 거북이, 헤어, 산토끼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 오리진의 모토는 gradatim velociter.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step by step ferociously. 그죠? step by step ferociously. 이게 뭘까요? 한 걸음씩 맹렬하게 라는 것이 한 걸음씩 차근차근, 그렇지만 맹렬하게. 이게 그 블루 오리진의 설립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까 미스터 베조스가 아마존에 관해서는 willingness to fail, 기꺼이 실패를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혁신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블루 오리진에 관한 제 베조스의 그 입장이라고 그럴까? 그 접근 방식은 If you are building a flying vehicle, you cannot cut any corners. 만약에 당신이 우주선, flying vehicle,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면 너는 어떠한 모퉁이도 잘라낼 수가 없다. 이게 뭘까요? You cannot cut any corners. 어떠한 모퉁이도 잘라낼 수 없다라는 말은 반드시 원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느 것도 빠뜨리지 말고 차근차근 모든 것을 다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은 상당히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차이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Or take this approach to rival. 이거 뭘까요? Take this approach to rival. 이 아마존과 그 블루 오리진이 경쟁사들에 대해 접근하는 한번 방식을 한번 take.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이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의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되게 어떤 기업이냐면 dominate e-commerce and the cloud. 그저 e-commerce, 전자상거 거래와 클라우드를 다 점령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는 이 아마존은요, treat them은 누굴까요? 경쟁사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요, 뭘 가지고 경쟁사들을 대하고 있냐면요, hotness of a trailblazer를 가지고선 경쟁사들을 대하고 있대요. hotness of a trailblazer가 뭘까요? 이것은 그 개척자의 오만함, 그죠? hotness, 어떤 오만함, 당당함. of a trailblazer, 개척자의 오만함을 가지고 경쟁사를 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일 앞서가니까 앞서가는 사람의 어떤 그 너무나 당당함으로 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베조스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베조스 텔스 임플로이 애들의 그 종업원들에게요, to be terrified of customers, not competitors. 고객을 두려워해야지. 그 competitors, 경쟁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hotness of a trailblazer, 어떤 개척자의 오만함, 당당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Blue Origin is a laggard. laggard라는 말은 느림보라는 말인데, 천천히 간다 그래서 느림보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후발주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느림보다 이게 아니라 후발주자다. 늦게 시작한 거다. 왜? 그래서 캐치업 스페이스X 아시죠? 요즘 그죠? 앨런 머스크 막 나오잖아요. 또 한 명의 그 우주에 미친 사람 스페이스 매드 플루토크래트, 또 한 명의 그 우주에 미친 부호인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막 캐치업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버진 갈텍, 또 이것도 갈라텍, 버진 갈라텍도 그 영국의 그 리처드 브랜슨의 그 벤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버진 갈라텍도 이제 따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뭐죠? 럭키드 마틴 많이 들어봤네요. 럭키드 마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무슨 또 뭐 있었죠. 럭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를 막 이제 따라하려고 해요. 콜라보레이터 하기도 하고 컴페티터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잉 is a mighty incumbent. 보잉사는 또 뭐죠? 그 제일 잘 나가는 incumbent예요. mighty incumbent가 뭘까요? 보잉사는 아주 잘 나가는 주력 선두주자이다 라고 할 때, 원래 incumbent라는 말은 재직자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잉 is a mighty incumbent라는 말은 되게 간단한 문장인 것 같지만, 보잉사가 제일 잘 나가는 선두주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과 그 블루 오리진의 그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경쟁사를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어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마존을 한번 보면요. 아마존은 사실은 run business as diverse as famous for brown boxes and another for cloud computing. 사실은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이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그 미스터 베조스는요, 다양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아마존, 우리 브라운 박시스, 택배잖아요. 다 배송, 완전히. 배송으로 되게 유명하죠, 아마존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인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도 해봤고, 브라운 박시스도 해봤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이렇게 운영해본 그런 사업을 진행해본 그 다양한 그런 사업 경험을 아주 증명해 왔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그 사람이 쓴 글에 따르면 아마존과 이거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아마존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look different. 되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they share similar underlying principle. 그들은 similar underlying principle.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매우 비슷한 근원적으로 유사한 원칙을 underline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principle. 원칙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when they act 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유사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브라운 박스 배송과 클라우드 컴퓨팅 완전 상이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해왔듯이 사실은 the same 똑같다 아마 똑같을 것이다 maybe true of Amazon and Blue Origin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 사이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의 차이점 하면서 그렇지만 비슷한 점도 아마 기저에 흐르는 거는 비슷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슷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 이제 Stairway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비전, 이런 비전은요, are communicated by a simple narrative.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가 뭐냐? 아마존의 단순한 이야기는 뭐냐? Focus on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 뒤로 employees, supplier and shareholder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만족을 주는 거지만 최우선은 customer satisfaction인 거죠. 그러면 블루 오리진의 코어 빌리프는 뭐냐? 핵심 신념은 뭐냐? reusable 로켓을 만들다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왜 만들까요? 왜냐하면 access to space is made possible for many.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가게끔, 우주에 액세스 하게끔 하기 위해서 reusable 로켓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reusable 로켓을 만들면 lower cost.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낮아지니까 우주로 가고 싶어하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고객 만족. 사실은 블루 오리진도 고객 만족. 더 많은 사람들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심플 나레이티브, 이런 심플 나레이티브, 단순한 이야기로 이 비전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these mantras are endlessly repeated. mantras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핵심 주문이라고 번역은 했는데 이러한 핵심 주문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그러면 비슷한 점이 뭐냐? 이제 비슷한 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컨드 두 번째로 이제 비슷한 점은 breathtaking ambition. 예, breathtaking ambition. ambition은 ambition인데 아주 breathtaking. 아주 숨막힐 듯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전을, ambition,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존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옛날에
이게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 뭐 책은 종이로 읽어야지 무슨 어떻게 기계로 책을 읽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from the Kindle 그죠? 킨들부터 뭐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죠? 에코 스마트 스피커 그 스마트 스피커 에코 하고 그다음에 뭐 알렉사 그 뭐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뭐 가져와 지니 뭐 해줘 뭐 이런 것처럼 알렉사 근데 그 their soothing machine learned voice 이게 뭐냐면 기계로 학습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알렉사 예, 이르기까지 아마존은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Amazon has frequently given customers more than they ever thought they needed. 아마존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주 줬어요. 커스터머들에게. 뭘 줬냐.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아마존은 사람들이 고객이 이 정도면 됐네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항상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 오리진은 어떠냐? 블루 오리진은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 블루 오리진에서 이 그 베조스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He can unleash entrepreneurial activity allowing others to follow his road to space and create a new era for business along the way. 단순히 그 베조스가 원하는 건 사람들을 많이 그냥 실어 날라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road to space 그 자기가 개척한 그 road to space 그 우주로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그 create a new era for business 그 비즈니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즈니스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면서 entrepreneurial activity 그죠? 그 어떤 기업가적인 활동들이 unleash 촉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예를 들면 아마존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어떤 활동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사업들이 모험적인 사업들, 기업가적인 활동들이 더 막 많아지기를 이 사람은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다음 또 볼까요? 그런데 또 이 그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의 그 공통점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 기업 다 미스터 베조스 devotion to long term. 미스터 베조스의 헌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미스터 베조스의 헌신. 그런데 미스터 베조스의 헌신이 with devotion to long term. 그러면 미스터 베조스의 오랜 기간의 헌신일까요? 그게 아니라 미스터 베조스가 헌신을 하는데 어떤 거에 헌신을 하는 거냐 하면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간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오랫동안 헌신했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관한 그의 헌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미시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아마존에 관한 어떤 그 사람이 그 편지, 그 서한에서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어떤 말을 되뇌이고 계속 reaffirm, 자꾸만 확언을 하고 있냐면요. 나는 rather than prioritizing short-term profit, 어떤 단기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다, 나는 market leadership in a variety of industries, 다양한 산업에서의 market leadership을 획득하고 싶은 거다. market leadership, 시장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intention to invest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해서도 내가 short-term profit에 대한 게 아니다. long-term이다.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 마켓 리더십,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그 미시브 그 편지, 그 레터에서 계속 이제 확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블루 오리진은 사실 어떠냐? 그러면 블루 오리진's horizons are measured in decades, if not centuries.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블루 오리진의 호라이즌 지평은 if not centuries, 적어도 수세기는 아니더라도, 수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수십 년 후에나 are measured, 드러난다. 그죠? 그때서나 수십 년 후에나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both benefit from Mr. Bezos' knack of burying himself in day-to-day detail without losing sight of the big picture.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두 기업 다 Mr. Bezos의 knack of burying himself, 이러한 것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죠? day-to-day detail, 매일매일 그 세부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매일매일 그 세부적인 것에 몰입하는 그 베조스의 그 성향, 베조스의 성향을, 그죠? 베조스의 성향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without losing sight of the big picture, big picture, 큰 그림을 놓치지도 않으면서,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day to day detail, 아주 매일매일의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bearing, 몰입하는 그런 베조스의 이런 성향 덕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 his fixation with heaven says about Mr. Bezos' future at Amazon remains a vexing question.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조스가 이제 아마존도 있고, 이제 원래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은 자기 개인 주식을 팔아가지고 개인 민간 그 업체잖아요. 민간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조스의 미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 대한 집착이, 베조스의 그 우주에 대한 집착, fixation, 그죠? 우주에 대한 집착이 그 아마존에서의 그 미스터 베조스의 그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은 vexing question이다 이거예요. 그 복잡한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쫓겨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수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베조스의 우주에 대한 집착이 아마존에서의 베조스의 그 입지, future,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복잡한 vexing question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없냐 하면은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컨트로버셜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third party seller, 이거, 제3자 판매라든지, hauling out of high street, 이게 막 다 배송이 되면서 중심상가는 다 텅텅 비었잖아요. 중심상가가 이제 텅 빈 거, 아니면 crashing of the unionization effort, 이런 어떤 그 노조화 노력의 어떤 crashing? 중단? 이런 거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거 우리 다 처음 하는 일이야 라고 이제 아마존이 계속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 요거 하면서 아니 이런 수가 있나 깜짝 놀란 그게 있습니다. 이거 as competitors in e-commerce and the cloud up their game and political hit rises.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원래는 이 문장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 여기서 이거 되는 거거든요. competitor, 이게 경쟁자죠. 어디에서의 경쟁자? e-commerce와 클라우드, 그죠? e-commerce와 클라우드에서의 경쟁자가 up their game, up이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죠? 이거 해석하기 되게 문장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그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에서의 경쟁자들이 up their game, up their game. 그 up their game은 그 뭐라 그래나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실력이 아주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동사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자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and political hit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up이 up one's game이라는 게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그죠? 이 문장에서 이거 어떻게 문장을 끊어야 되나 잘 안 되실 수 있을 텐데요. up their game이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없어요. Give no sense whether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떤 곳이냐면 profitable division 되게 수익이 엄청 나는 그런 분야인데 이것을 spun off 기업 분할을 할 것인가 기업 분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r. Bezos may step down Mr. Bezos가요 스텝 다운 과연 그 자리에서 직위를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은 아주 make it clear 분명하게 나와 있대요. 뭐가 분명하게 나와 있냐면 블루 오리진. 자, 베조스가 작년에 말했듯이 블루 오리진은 is the most important work I'm doing. 블루 오리진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은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one day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One day it may take him not just into orbit but away from the mothership.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죠? Not just but also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블루 오리진이 take him into orbit. Take him into orbit. 궤도로 블루 오리진이 궤도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또는 away, take away from the mothership. mothership 모선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우주 얘기가 나오지는데 여기서 모선이라는 것은 아마존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존. 과연 이 블루 오리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블루 오리진이 궤도로 베조스를 데리고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모선 아마 그 모기업을 말하는 건데 모기업인 그 아마존으로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떨궈내게 할 것인가 이거 언젠가는 뭐 이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이렇게 여기 up one's game이고 수준을 끌어올리다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고요. 아주 자세한 번역 내용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크리스 앤 수 이렇게 치시면 그 자세한 번역과 함께 이렇게 단어도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를 이번에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 영상에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단어를 쭉 이렇게 읽고 나가면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뺄까 하다가 좀 블로그까지 들어가시는 게 좀 힘드신 분이 계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희 반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담임인데 저희 반에 영어 시간이 되면은 스물스물 눈을 감으면서 엎드려는 아주 되게 귀여운 남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남학생이 있는데 되게 좀 사랑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인생 거저 사는 이거는 빼먹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너 이거 듣니? 그래가지고 내심 되게 기뻤거든요. 걔한테는 되게 어려운 내용일 텐데 왜냐하면 중학교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 하여튼 이제 한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사를 아까 드릴 때 인생 거저 사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해설입니다 라고 넣었습니다. 혹시
덕용아, 이거 듣고 있니? 선생님 너가 말한 대로 넣었다. 오늘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